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한 것도 없는데 벌써 6월 모의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하니까 갑자기 6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당황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꼭 알면 좋은 5가지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잠을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평소에는 계속 늦게 일어나다가 시험 전날 혹은 시험 당일에 갑자기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리 생활습관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6월달은 좀 촉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볼 모의고사를 앞두고는 적어도 2주 전부터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사실 일찍 일어나지 않고 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가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백날 첫날 공부법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집중력 떨어지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 항상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시험 보기 며칠 전부터 생활습관 관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일 워밍업할 예열 지문을 꼭 가지고 가라. 특히 국어나 영어를 풀 때는 예열 지문이 있으면 좋은데요. 바로 시험지를 보고 글을 막 읽어나가려고 하면 머리가 막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고 풀어볼 만한 지문들을 국어랑 영어 챙겨가면 좋은데, 자, 이때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은 거를 가져가도 좋아요. 왜냐면 쉬운 거 보다가 시험이 어려우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어려운 지문으로 먼저 멘탈을 단련시켜 놓는 거죠. 다만 이때 채점은 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채점은 안 했어요. 약간 시험 당일에 또 틀리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채점은 안 하고 그냥 지문을 한번 쭉 읽고 풀어봤어요. 사설 모의고사도 괜찮고 혹은 기출되었던 평가원 교육청 지문이면 다 괜찮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비문학을 예열 지문으로 가져가는 걸 추천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막 색다른 스킬을 갑자기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하던 대로 본인 습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갑자기 그날 당일에 뭘 바꾸려고 시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당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참신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하던 대로 해라.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세요. 이제 막 시험이고 조급하고 당황하니까 특히 1교시 국어 때 많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시험지를 펼치자마자 읽기 막 바빠요. 근데 사실은 적어도 한 10초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험지에 어떤 제재의 비문학이 출제됐는지 혹은 어떤 문학작품이 출제됐는지를 한번 훑어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험을 컨트롤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돼요. EBS 연계작품은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비문학은 어떤 제재가 나왔는지, 나는 어떤 비문학을 먼저 푸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면서 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조급하게 갑자기 막 글을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훑어봐라. 자, 그리고 5번째인데요. 어려운 지문 혹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제발 좀 넘기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시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운 거 있고 막히는 거 나왔을 때 거기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가 다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2분이 지나도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넘기고 다시 돌아오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검토할 시간 있으면 다시 볼 수 있고 검토할 시간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만점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볼 때도 너무 어렵다 싶으면 넘겨도 되고, 문제를 볼 때도 너무 안 풀린다 싶으면 좀 넘겼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문제 풀 때 어떤 순서로 푸는 걸 추천하냐라고 질문이 좀 많았는데, 저는 정해진 문제풀이 순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나는 비문학 먼저 풀고 문학 먼저 푸는 게 좋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나는 문학 먼저 풀고 비문학 하는 게 좋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문제를 풀 때 좀 선호하는 풀이 순서는 있는데요. 자, 우선 저는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걸 추천해요. 근데 선택 과목 어떤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 처음부터 풀면 실수한다고 나중에 푸는 친구도 있는데, 실수가 좀 많은 스타일이면 뒤로 밀어도 되지만 웬만하면 선택 과목이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좀 워밍업을 해주면 좋고, 요즘엔 독서론 지문이 나오잖아요. 독서론 지문도 쉬우니까 만약에 나왔다 하면 그것부터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비문학 2개를 먼저 풀었어요. 독서론 빼고 비문학 3개 나온다고 쳤을 때 보통은 이제 인문사회 이런 지문들 풀었는데, 자, 내가 좀 풀 수 있을 만할 것 같은 지문을 먼저 골라서 2개를 풀어줍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 비문학을 나중에 한꺼번에 푸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비문학을 풀다가 문학을 풀어야 좀 더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문학보단 비문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먼저 비문학을 2개 정도는 해치우고 그리고 문학을 싹 풀어줬습니다. 고난도 비문학 하나를 빼고 문학을 먼저 푼 거예요. 왜냐면 고난도 비문학까지 다
건드렸다가는 이 지문 때문에 시간을 너무 잡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좀 반반의 심정으로 풀면 풀고 말면 말자라는 심정으로 고난도 하나 제치고 일단은 문학에 좀 더 초점을 뒀어요. 문학은 그래도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고 풀면 괜찮은데 너무 촉박할 때 풀면 오히려 더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학을 다 풀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남겨놨던 고난도 비문학을 풀었습니다. 이때 보통 저는 검토 시간 5분을 제외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남겨둔 상태였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아예 안 된다, 정말 나는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하면 아예 고난도 비문학 하나를 좀 버리는 전략도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이제 그 고난도 비문학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선호하는 순서라서 저는 이제 가이드를 제시해 준 거고, 여러분들 선호에 맞게 좀 더 변형을 하면 돼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순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가 평소에 하던 거랑 너무 반대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던 순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6월 모의사 끝나고 본인에게 맞는 순서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보기 전에 팁들을 얘기해줬는데 되게 사소한 것 같아도 은근히 나의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꿀팁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고 시험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점수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우리는 시험 끝나고 만나도록 해요. 안녕.